우리가 되었다. 1년 중 가장 사랑하는 달을 이야기하라면 10월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무척 맑고 차가워진 아침 공기, 눈이 부시게 높고 파란 하늘도 물론 이유지만 10월이 되면 한 해 반 이상을 지나온 내 자리를 돌아보게 된다. 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우리의 지금을 보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 우리는 성당에서 결혼을 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개천절에 너무 어울리는 결혼식이라고 축복 인사를 전했다. 치열했던 20대의 끝을 인도에서 보내고 돌아온 그 해, 내 나이 30에 남편을 만났다. 인도에 가기 전의 마음이었다면 누가 다가오든 벽을 치고 방어부터 하느라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시간 덕에 사람을 진심으로 만날 용기가 생긴 나는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었다. 사랑할 준비가 된 내 앞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타난 남편. 사람의 인연은 정말 신비롭다. 그날 그 미사 시간 바로 내 옆자리에 남편이 앉았다. 그렇게 서로를 흘끔거리며 바라보던 우리는 청년들이 모이는 뒤풀이 장소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다. 그 인연은 점점 깊어져 연인이 되었고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남편은 논리적이면서 차분하고 또 순한 사람이었다. 감정적이고 성격 급한 나와는 다른 점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늘 한결같은 사람. 연애 시절 남양주 우리 집까지 나를 바래다주고 서울 불광동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와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내게 보여준 한결같은 면이 가장 크다. 결심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던 것은 시댁 부모님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아끼고 배려할 수 있구나. 우리 집과 정반대인 분위기는 내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바라던 삶을 그와 함께라면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보여주었던 안정감, 든든함 덕분에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남편도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가 계획한 지 한 달 후쯤 예상보다 빠르게 아기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다. 임신 22주였던 어느 새벽 난생 처음 느껴본 복통이 시작되었다. 첫 임신이었던 나는 지금 느끼는 것이 진통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은 회식으로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나는 어떻게든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버텨보기로 했다. 점점 한계가 바닥이 날 무렵 남편이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엉엉 울어버렸다. 다니던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급하게 이동을 했고 내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정말 큰일 났다고 이러다 당장 아기가 나오게 생겼다고 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생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그냥 하했다. 다급했던 손길들, 급하게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 나에게 투여되었다. 임신 22주, 임신 기간 중 안정기라고 불리는 시기, 한창 태교 여행을 다니고 태동을 느끼며 아이와 교감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조기 진통이 온 것이다. 22주에는 아이가 나오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최소 26주, 아니 28주까지는 돼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룻밤 사이 내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울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 잡았다.
천만다행히도 약을 투여하고 있을 땐 진통이 잠잠해졌다. 문제는 약을 투여하지 않고도 유지가 돼야 하는데 약을 끊으면 배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1, 2주면 대부분 퇴원을 한다며 안심시켰던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의사와 간호사는 점점 난감해하고 있었다. 퇴원이 금방 어렵다고 예상했는지 동네 병원의 1인실 병원비를 감안하여 장기 입원이 용이한 대학병원을 추천하였고 그렇게 새로운 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로 분류되었다. 언제든 응급 상황일 때를 대비해 분만실과 가까운 분만 대기실로 옮겨졌다. 7명 남짓한 산모들이 커튼을 사이에 둔 채 누워 있었고 저마다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볼 수 없었지만 부디 모두 건강히 아기와 만나기를 기도했다. 가끔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 진료실로 이동할 때도 휠체어를 탔는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에 쓴 웃음이 났다. 그때 산모들과 마주치면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힘내시라는 말을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움직임은 최대한 피하고 누워있는 일이었다. 씻는 것도 어려웠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오랜 시간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생기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압박 스타킹을 신은 채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길 바라고 또 바랄 수밖에 없었다. 달력 속의 시간은 무심하게도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다행이고 기뻤던 건 뱃속의 아기가 건네는 태동이었다. 너무나 활발한 발차기를 보여주었고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우린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너무나 명백히 서로 교감하고 있었고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8주까지만 버텨보자 세로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지나갈 거야. 우리 꼭 얼굴 보자. 알았지? 그맘때 남편은 회사를 막 이직한 후였는데 없는 연차를 회사에 미리 부탁해 사용하면서 내 곁을 최대한 지켰다. 매일 퇴근하면 병원으로 와서 내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고 그렇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라도 보고 싶고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 했다. 밖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던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 나 혼자였으면 진짜 못했을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하게 되네. 어떻게든 지내보겠는데 여기 병실에 창문이 딱 하나만 있으면 바랄 게 없겠어. 나갈 순 없어도 바깥이 너무 보고 싶어. 병원에서 생활한 지 6주가 지난 임신 28주를 앞두고 퇴원을 했다. 병원에선 더 입원을 권했지만 집에서도 누워서 지내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온다는 조건이 붙었다. 28주가 지나니 욕심이 생겼다. 아기가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건 34주. 앞으로 또 6주가 남았다.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남은 6주라고 못할까. 다행히 막달이 되었고 난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연주의 출산을 알게 되었고 너무 궁금했던 나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는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교수님은 충분히 가능하니 시도해보자고 하셨다. 그렇게 남편과 나는 함께 출산을 준비했다. 자연주의 출산이 좋았던 이유는 남편과 출산의 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아기를 온전한 정신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누워있던 탓이었을까. 체력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시도한 출산은 난산이었다. 24시간이 지나도록
아기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수술도 하기 어렵게 되어 응급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기다렸던 아이인데 이러다 내가 죽더라도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고르고 내뱉었다. 찰나의 순간 다른 느낌. 우리는 드디어 만났다. 마치 10개월이 아닌 10년을 기다린 느낌이었다. 남편은 정작 아기가 태어난 순간은 함께하지 못하고 대기실 바깥에서 울고 있었다. 아내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는 아기를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우린 비로소 새 식구가 되었다. 시온이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지만 나와 남편은 함께 그 시간을 견뎠다. 과거의 나는 그 시간을 시온이를 위해 버텼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남편이 우리 곁에 없었다면 난 결코 중심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만을 기다렸다. 비좁은 병실에서 남편은 내가 먹고 싶다던 딸기를 씻어오고 맘껏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이 노트북에 옮겨온 드라마를 함께 보는 것도 즐거움이었다. 또 주말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고 그는 서툰 손이지만 정성껏 나를 씻겨주었다. 내가 불안에 떨 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꼭 안아준 것도 남편이었다. 퇴근 후 두 볼과 귀가 새빨개지도록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한아름 안고 달려왔던 남편. 여보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오려고 뛰었지 라며 허허 웃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끈하다. 남편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각자 감내했던 건 다를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 인내, 책임, 헌신, 그리고 사랑.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품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어른의 삶, 부모의 삶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삶을 살아가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휘몰아칠 때가 있다.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서 나는 적당한 걸 선택해 숨기도 했었고 때로는 모른 척하며 지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전에 없던 용기를 내게 한다. 그 용기는 혼자였다면 낼 수 없었던 용기였다. 뱃속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시온이가, 곁에서 한없이 보듬어주던 남편이,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낸 내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시간, 우리에게 온 한 생명을 품고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지켜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셋이 되었다. 셋은 또 하나이기도 하다. 우린 한없이 약하지만 또 강한 존재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수많은 기쁨도 함께 어려움도 함께 해보자고 그렇게 서로에게 다짐하고 있었다.